자,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영어 강사나 또는 영어 개인 과외를 받게 되죠. 어떻게 해서 영어 강사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 개인 영어 과외 선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분의 나이는 중년이며 남자예요. 그리고 배도 나왔어요. 매력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영어 학원에 다녀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이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해서 가서 어떤 사람을 편의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편의점 직원인지 뭔지, 그 사람 또한 중년의 남자였고 배가 나왔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10분 이상 대화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또한 서로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이 중년의 남성은 외로웠나 봐요.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렇다면 10분 이상 대화가 가능하겠죠. A는 그러면서 책에서 배운 대로 정보를 알고 이 정보들 얘기를 합니다. 처음 만났으니 How are you라고 하겠죠. 책에서 배운 대로. 그랬더니 이 중년의 남성은 미국인은 fine 하면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내가 배웠던 그대로 나오고 있죠. I'm South Korea. 또 South Korea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는 또 다시 이어서 물어봅니다. What are your hobby? 너의 favorite hobby? 취미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이 연결되지 않겠죠? 끊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운이 좋았던 A라는 분은 젊은 남성도 아니고 그리고 이쁜 여성도 아닌 배가 나온 중년에 누구도 관심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말을 걸며 말을 못하는 한국인인데도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둘이는 친해져서 더 대화하고 싶어서 펍도 가고 술도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붙어 다니게 돼요. 그 일주일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급성장하는 영어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영어를 만들기도 하고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어를 걸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분은 엄청나게 발달돼 있었겠죠. 자, B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중년의 남성의 배가 나왔어요.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영어에 대한 정보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화는요, 학원에 인강 들으면서 그냥 혼자서 떠들어댄 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은 뭘까요?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대답하고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말하고 해야 되는 give and take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은 언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언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만을 습득한 거에 지나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만났을 때 이분은 A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너 영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신만만한 A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뭘 시작할까요? 자신만만한 A는 야, 이게 진짜 영어구나 생각하고 아이를 가르치고자 강사가 됩니다. 이 영어 강사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분은 학원에서 또는 책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가 이 사람이 영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요? 아니면 중년에 운이 좋게 배 나온 외로운 남자를 만났던 것이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분의
영어 실력은 바로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죠. 이게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영어 강사는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지를 모르죠. 이유는 어떻게 영어가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칠지를 몰라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How are you? Fine. What are your favorite hobbies? 같은 정보만을 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한다. 또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며 이런 표현을 하며 이러면서 정보만을 줄 수 있어요. 본질은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실 영어 강사로서는 자격 미달이에요. 어떻게 배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how to 영어를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강사로서의 자격은 없고 영어 개인과외는 괜찮습니다. 과외 선생으로서 배 나온 50대 외국인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재로서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같이 대화해 줌으로써 이분은 가치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영어 강사라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교재가 아니라 왜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을 모르면 영어 강사로서 자격 미달이죠. 대중강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또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차피 대중강의는 1대1로 맡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수에게 강의를 했을 때 개개인들이 1대1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칠 수 애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건 방향성인 거예요. 방향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A라는 학원에 가면 1년 무제한 수강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강의를 수강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정보 전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 또 하나 예시로서 여러분들 베트남에 갔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가는데 호객하는 베트남인이 있어요. 이 베트남 호객군이 여러분들한테 한국말로 존나 맛있어 먹어봐 존나 맛있어 이럽니다. 이 사람은 그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그냥 정보예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한다더라 해서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 느낌도 모르고 그냥 정보를 암기한 겁니다. 그리고 맛있어 먹어봐 했는데 한국인이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하니까 얼마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그건 정보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저 자리 좋은 데 없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려주면 이제부터 정보에서 언어로 발달해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전 단계는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자, 그럼 여러분 1년간 수강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보 전달이란 얘기예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대중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사들이 여러 명 나올 겁니다. 이분들의 이력도 화려하게 나올 거예요. 이 이력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어떻게 해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유학을 갔던 외국의 어학 코스를 받아왔던 자신이 어떻게 영어를 하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쭉 깔아놓고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으며 이 강의가 아닌 또 다른 강의를 들어도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보 전달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떤 걸로 봐든 다 똑같습니다. 종이를 보든 동영상으로 보든
그냥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칠 자격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리엔테이션. 이분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방향성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A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영어를 하게 됐죠? 학원에서 정보를 얻어서 B를 통해 보면 아니한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운 좋게 외로운 중년의 남자를 같은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건 그에 대한 지식,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 선생으로서는 적절해도, 영어 과외 선생으로서는 적절해도 이분들은 강사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강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대중 강의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과외 선생으로서는 괜찮죠. 직접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나온 중년의 외국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건 이런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회화를 배운다시고 회화에 있는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런 거 암기해봐야 그냥 정보라는 말씀 드리고, 그거보다 방향성에서는 역시 독해가 중요하다. 독해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180단어에서 200단어 정도가 수능 지문에 나온 게 나와요. 한 지문당 180단어, 200단어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건 독해 말고는 없습니다. 영어에 아무리 많이 봐도 3단어밖에 안 돼요. 문장 구성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하여튼 독해와 리스닝은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하죠. 결국에 뭡니까? 강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영어 강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how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어떻게 듣는 게 과학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어떻게 듣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what이 아니란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개인 과외는 무엇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이 자체가 정보를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영어 개인 과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는 게 좋습니다. 단 그분이 한글을 못할수록 좋아요. 네, 한글을 못할수록.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런 언어 실력을 참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분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 같은 외국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 회화 왜, 여러분들이 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영어가 향상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도움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정보만 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개인 과외 선생이 아니라면 의미 없습니다.